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리스닝 제키입니다. 오늘은 3월 적중 예상 특강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우선 시험의 경향성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문제마다 풀이 전략들이 있죠. 그런 전략들 그리고 단어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할 적중 예상 특강은요.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www.hackers.ac 정말 많은 해커스 토익 자료들 그리고 토익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은 그런 웹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토익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제키의 3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익 자료실 제키의 적중 예상 특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파트별로 적중되는 포인트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음원을 다시 들려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일단 정답의 단서가 무엇일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ready.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walking under the awning. B, Some people are setting up the tables. C, Some lights are mounted on the ceiling. D. A lawnmower is being used to cut the grass.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정답이 명확하게 들렸다 이랬으면 바로 뒤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됐었죠. 근데 아마 한 C번 듣고 이게 맞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보기를 들어보시면 각 보기가 다 뭔가 사진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구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진과 약간 연상이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진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구석에 사람들도 보이고 일단 아주 메인으로는 두 남자, 하나 아이 같고요. 그리고 옆에 성인 남성이죠.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 일단 중요한 단어긴 하죠. 어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닝은 차양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이런 차양을 우리는 어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발음이 나온다? awning. 영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영국 분들은 awning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그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운트라고 고정시키다. 근데 고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is mounted, has been mounted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다. 어딘가 걸려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자주 나옵니다. ceiling, 천장이라는 뜻이고요. lawnmower, 잔디 깎는 기계.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D였는데 일단 우리 A부터 들으면서 정답 근거, 단서가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죠. A, A man is walking under the awning. A man is walking 이라고 하는데 walking 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walking이 절대 이게 work 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되죠. 영국 애들이 work를 발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문맥적으로 A man is walking under the awning. 그렇죠. A man is walking, 걷는 중이다 under the awning. 그래서 work가 영국 발음으로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 간혹 이렇게 발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B, Some people are setting up the tables. Some people are setting up the table. setting up이라는 건 뭘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설치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테이블이 다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도 그냥 삥 둘러 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C, C는요. Some lights are mounted on the ceiling. 자, some lights are mounted라고 하죠. mounted은 어딘가에 걸려 있거나 붙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 불 등들이 mounted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다. on the ceiling. 그러면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긴 야외지 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eiling 자체가 안 보이죠. 이 라이트 근처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요거 보시면 여기 이게 ceiling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ceiling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awn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ceiling이라는 건 막힌 공간의 천장. 이것을 여러분 ceiling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ceiling이 아닙니다. ceiling이 아니라 뭐다? awning. 요렇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D도 들어볼까요? D,
A lawnmower is being used to cut the grass. 자, 일단 보시면 a lawnmower, 이 잔디 깎는 기계가 is being used, 사용되어지는 중이다. 뭘 하기 위해서? 자, to cut the grass, 잔디를 깎기 위해서 이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맞다? D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 1을 푸실 때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해석이 돼서 정답이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조금 애매하거나 애매한 묘사가 있을 때 내가 많이 긴장하거나 당황한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오답 속어법으로 OX 세모 표시하시면서 이거 아니네, 애매하네. 그러면 하나 남은 거 D를 들어보고 결정을 지으실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진은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있는 사진과 사람이 없는 사진, 뭐가 좀 더 난이도가 어려울까요? 사람이 없는 사진이 대체로 난이도를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양한 사물을 아셔야만 합니다. 알겠죠? 적어도 내가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Ready?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B, Some picture frames are being removed from a wall. C, A light fixture has been placed next to a cabinet. D. A carpet has been rolled up. 일단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주어 자리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물들이 다 하나씩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 자리부터 몰랐으면 여러분 정답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 자리부터 헷갈리진 않았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이 없는 이런 사진에서는요. being pp, 아까 사람을 묘사했던 being pp라는 요 시제가요. 대체로 어떤 시제죠? 소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사물 사진에서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나씩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frame이라는 거 액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picture frame 이런 식으로 나왔죠. picture frames. 액자라는 뜻이고요. light fixture. 우리가 light라고 하면 불, 등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light fixture도 똑같은 겁니다.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볼게요. For each question, 자, 들어보겠습니다. A부터. A, Some plant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일단 plants가 보이긴 하죠. 이런 게 plants죠. 근데 약간 가려져 있고 절반만 보이고 그런 상태죠. 그래도 보이니까 신경은 쓰이잖아요. Some plants have been 어떻다? Plant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placed on the ground. 그래서 on the ground은 여러분 바닥에 이 화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B는 어떨까요? B, Some picture frames are being removed from a wall. 그렇죠. 이 시제 아까 제가 이 시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사물만 있는데 are being removed 이 시제적으로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전혀 올 수가 없는 그런 시제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C, C는 A light fixture has been placed next to a cabinet. 그렇죠. light fixture는 이런 조명이죠. 조명이 has been placed 위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has been placed 그럼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겠죠. cabinet 수납장 옆에 놓여 있다 해서 정답은 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D는 D, A carpet has been rolled up. 여기도 이 꽁무니 조금 가려진 곳에 카페트가 보이는데 이 카페트가 어떻게 됐대요? A carpet has been rolled up. has been rolled up 말려 있다 이런 소리인데요. 카페트는 지금 깔려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건 뭐라고 묘사할까요? A carpet has been laid. laid.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깔려 있는 거는 우리 has been laid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줄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갑시다.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시험을 꽤 많이 보신 중상급자분들도 파트 2는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파트 2를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으로 풀기에는 문항수가 사실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오답 소거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3번부터 저랑 들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질문의 핵심을 좀 파악해 볼 겁니다. 질문의 핵심 파악 후에 그 다음에 보기들은 오답 속어로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Ready and 바로 들어봅시다.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Number 3. Haven't you confirmed your doctor's appointment?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aven't you confirmed your doctor's appointment? You confirmed doctor's appointment. 이건 뭐예요? 진료 예약을 확인하셨나요? 라고 묻는 거죠. 진료 예약 확인됐나요? 이거죠.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He was pointing at someone else. 네, 그가 pointing at 하고 있었다. haven't로 물었는데 일단 he라는 주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doctor's appointment. 그 다음에 pointing at, 누군가를 가리킨다 이거죠. 이렇게 유사 발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 B는 I didn't have time this week. I didn't have time. 내가 시간이 없었어 이번 주는. 시간이 없었다는 건 했다 못했다? No가 생략된 정답입니다. 보통 yes, no가 들어가면 정답률이 그래도 한 3모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yes, no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걸 바로 파악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no가 생략된 답변.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우리 C번을 지워보겠습니다. C. Yes, that sounds right. Yes, that sounds right. 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그거 정말 옳은 것 같네요. 라고 답하는 건데요. yes가 나왔지만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지워주셨어야 됐던 그런 보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적으로 뒤에 부연 설명이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보시면 예약 확인해 놨나요? 예약 확정 지어 놨나요? 라고 했는데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적으로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죠. 4번입니다. Number 4. What was discussed at the conference?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was discussed at the conference? 그렇죠. What was discussed? 뭐에 대해서 논의했나요? 컨퍼런스에서. 자, A부터 갑니다. A. It lasted for 3 hours. 그렇죠. It lasted for 3 hours. 이 컨퍼런스가 lasted, 지속됐다. 3시간 동안. How long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3 hours. How long? 얼마나 회의했어요? 얼마나 컨퍼런스 했어요? 이랬을 때 나올 수 있겠죠. B. B는 Mostly technological innovations. 그렇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Mostly?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것? B. Mostly technological innovations. Technological innov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논의했는지를 답변해 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C. Will you take me there? Will you take me there? 나 거기로 데려다 줄래? 라고 묻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나 거기로 데려다 줄래?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해석적으로 동문서답이죠. 해석적으로 안 맞고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 중에는요. 매우 쉬운 것도 있습니다. 매우 쉬운 것들. 예를 들어서 for 3 hours 이런 거는요. 동문서답이지만 how long에 대한 답변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죠. 아니면 여기 띄워야 돼요. At the station, at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where에 대한 답이잖아. at the. 이렇게 어디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이런 건 동문서답 중에 매우 쉬운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will you take me there는 여기에 유사 발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연상되는 그런 케이스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문맥이 안 맞는다 하고 지워야 되는 그런 보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입니다. 5번도 들어볼게요. Number 5. Can we move this week's progress meeting later? 다시 한번. Can we move this week's progress meeting later? Can we move? 일단 뭘 부탁하고 있고요. Move this week's progress meeting later. 우리가 이번 주 미팅을 나중으로 옮길 수 있을까? Move later.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move라니까 우리 이거 옮겨도 될까?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좀 미룰까? 라고 부탁한 거죠. Can we move this week's progress meeting later? Can we move meeting later? 우리가 미팅을 나중으로 옮겨도 될까요? A. Sorry for the long wait. Sorry for the long wait.
Sorry for the long wait.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I'm sorry 이렇게 나오면 부탁한 걸 못 들어주겠어요 라는 그런 맥락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좀 어려웠던 게 Sorry for the long wait.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답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해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를 지워주셨어야 됐고요. B. B는 I moved it over there. I moved it over there. 여러분 이거는 I moved it over there. 내가 저기로 옮겼어. Move, moved. 이런 건 쉽죠. 동일어휘가 들어갔으니까 지워주시고요. C는요. C. Sure, that's fine with me. Sure, that's fine with me. 그럼요.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무언가를 부탁할 때 sorry라는 것은 거절의 제스처고요. 그 다음에 sure, of course, 혹은 absolutely 이런 것들 있죠. absolutely 이런 거 sure, of course, of course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요 상당히 그 수락하는 좋아요 이런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어떤 게 정답이 잘 되냐면 이렇게 수긍하고 수락해주는 그런 답변들이 정답이 짝꿍으로 잘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들어볼게요. Number 6. How soon can you mail those art pieces? How soon이죠. How soon can you mail those art pieces? How soon can you mail? 얼마나 빨리 보내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soon can you mail those art pieces? 그렇죠. art pieces만 들으시면 안 돼요. art pieces는 이 예술 작품들을 이건데 예술 작품만 들으면 절대 안 되죠. 요것들을 얼마나 빨리 보내실 수 있나요? A. I will send them now. 지금 보낼게요. I will send them now.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얼마나 빨리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 보낼게요. 지금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A가 정답이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근데 how soon이면 사실 얼마나 빨리니까요. In 20 minutes. 이런 것도 가능한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분 뒤에 보낼게요. 이것도 여러분 경우의 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정답이 될 수 있겠죠. B. B는 Let's cut it into pieces. Let's cut it into pieces. 우리 조각조각 나누자 이거죠. Art pieces, 그 다음 pieces. 유사 발음이죠.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요. C. The museum is very crowded. The museum is very crowded. 여러분, 이 art pieces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런 예술 작품들은 보통 어디에 전시가 되죠? museum 아니면 exhibition 뭐 이런 전시회 같은데 convention 이런 데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art pieces와 museum은 뭐가 돼요? 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출제자가 쓰는 연상어휘 오답이다. 즉 마지막에 들리는 요 단어 art pieces와 연상되게끔 깔아놓은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연상어휘가 나와서 오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2의 마지막 7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7. Which department should I send the files to? 다시 한번. Which department should I send the files to? Which department? 어떤 부서라고 물어보는 거죠. Send the files to. Send the files는 내가 어떤 부서로 이 파일을 보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떤 부서야? A. On the fifth page. On the fifth page. On the fifth page. 이건 5번 페이지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which page, 어떤 페이지에 있어 라고 했으면 on the fifth page라고 답할 수 있는데요. 이건 department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것. B. Everyone from the department is attending. 네. Everyone from the department is attending. 여기는요. Everyone from the department. 모든 부서 사람들이 참석한다라고 하죠. department. 동일어휘가 나오죠. 바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C가 답이겠네요. C. You can leave them with me. You can leave them with me. 자, 보세요. 저한테 두고 가시면 돼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로 보내야 돼요? You can leave them. 거기 두고 가라.
그것들을 두고 가라 with me. 저한테 맡겨놓으셔도 됩니다. 이런 맥락이라서 정답은 A랑 B를 지우고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which department라고 물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명사가요.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ich department? Oh, the sales department. Sales department.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오답이라고 소거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떤 부서로 보내죠? Sales department. 저희 판매 부서, 우리 세일즈 영업 부서로 보내주세요. 이랬을 때 이 department가 동일하게 반복돼도 문맥상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which 같은 경우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명사가 정답에 반복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B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거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맥락상 답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동일어휘도 여기서는 맥락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지워주시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파트 2를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지울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지울 수 있는 보기들이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유사 발음으로 연상어휘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보기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막 희망이 다 없다, 모든 건 끝났다 이런 생각, 절망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